안녕하세요. 안전하고 쉬운 디지털 문서의 마침표, 디지털 서명 솔루션 도입 방법에 대해서 발표할 한국기업보안의 전기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그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매일 이 노트북만 보고 발표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넓은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살짝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먼저 드리는 방식이 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그다음에 각 기업의 그다음에 각 조직의 미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미래 산업 환경 변화의 준비의 일환 중으로 문서의 디지털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 문서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 사업과 법률적인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많은 기업에서 문서의 디지털화를 1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문서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 올해 연초에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인해서 전자서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수단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린 이 자료는 전자서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올해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대부분 전자서명이라고 하면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공인인증서도 굉장히 좋은 방식입니다. 강력한 보안도 있고 개인의 강력한 인증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디지털 서명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 다양한 디지털 서명 방식이 나오면서 공인인증서로도 전자문서의 서명은 가능은 하지만 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명 방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인인증서나 디지털 서명은 마찬가지로 PKI 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공인인증서는 그 서명자의 개인을 식별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그 조직에 포함된 서명자에 대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명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 방식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을 해서 사전에 등록된 그런 정보와 매칭을 해서 사용자 인증 방식의 그런 서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인증된 정보와 디지털 정보 그리고 이미지화된 자필 서명을 활용을 해서 서명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좀 구분되는 방식은 PKI 방식은 키스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키스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발행한 인증기관과 그다음에 사용자, 우리 흔히들 저희 공인인증서 쓸 때 PC나 USB에 저장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PC나 사용자 등에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발급한 인증기관과 이 키관리 시스템이라는 HSM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디지털 서명 방식에서도 개별 그 저장 방식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보안성과 그다음에 활용성을 앞세워서 HSM 장비를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전에 인증된 인증 수단과 디지털 서명의 그런 그 사용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물론 본인 인증 수단을 사용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저희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이라면 이미 그 내부에 갖고 있는 내부에서 확인한 검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명을 하신다면 굳이 본인 인증 수단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 외부와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외부의 문서를 우리가 서명을 받아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본인 인증 수단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 수단이라고 한다면 많이 알고 계시는 휴대폰 본인 인증 패스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포털에서 발급하는 그런 인증서,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하시는 공인인증서, 개인인증서가 있고 법인인증서가 있죠. 그걸로 본인 확인, 인증기관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이런 10가지의 데이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CI값, DI값 등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값을 이제 보내주는데요. 이 값을 그 디지털 정보와 함께 디지털 문서에 서명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자의 신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 서명 전에 본인 확인 인증 수단을 활용해서 서명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린다라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서명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화를 가질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점을 좀 살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더 개선시키는 그런 방안이 가장 좋은 혁신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간 것도 아니죠. 현재 기업에서 대부분 쓰는 법무 프로세스 관리인데요.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검증 절차, 그다음에 확인 절차를 거쳐서 계약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종이 계약을 할 때는 법인 인감 도장을 찍고요. 이 계약서에 찍힌 인감 도장이 정말 이 회사의 법인 도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까지 확인해서 계약서의 신뢰성, 그다음에 서명 부인 방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약 간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문서가 디지털화되거나 서명이 디지털화돼도 반드시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완료된 서명이 완료된 계약이 완료된 문서를 문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거나 변조되지 않게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문서 대장이나 또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서 열람 관리 등을 하면서 원본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기업과 조직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종이 문서가 갖던 그런 신뢰성과 유변조, 그런 유효성을 그대로 저희가 디지털화에 반영을 시켜야만 좀 올바른 문서의 디지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첫 번째로 문서의 내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서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유변조 방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면서 봤던 이 서명자의 신원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도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일자, 그다음에 이 문서 작성의 일자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서명이 완료된 또는 이 작성이 기록이 완료된 문서가 최종 상태로 유지되는, 또 유실 또 분실 그런 것까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디지털하면서 고려돼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문서가 디지털하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사용의 편의성, 그다음에 이 보안성, 서명의 신뢰성을 함께 갖고 가야 하고, 이 말씀드린 6가지가 문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문서의 디지털화의 마침표인 문서 서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6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에 디지털 서명 그런 솔루션이나 웹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사전에 이제 뭔가 조직의 인증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웹상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진구받는다거나 또는 AATL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트러스트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조직 인증을 받은 인증서를 발급받는다거나 그래서 조직의 인증을 서비스별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웹 서비스에 로그인을 하거나 또는 솔루션을 탑재한 서명이라면 우리 내부 인트라넷에 로그인을 해서 이 서명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된 여러 가지 문서 파일을 PDF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변환을 하게 되면 이 앞서 불러온 그런 개인 신원에 대한 확인된 검증된 신원에 대한 내용과 디지털적인 그런 전자 서명을 전자 문서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1인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 저희 계약서 부분이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상대방을 확인을 하고 확인된 그런 정보를 디지털 문서에 함께 서명과 저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갖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종이 문서가 갖고 있는 위변조 방지, 신원 확인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솔루션을 또는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서명 도입 시에 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기업마다 또는 기관마다 조직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있긴 하겠지만 이 디지털 서명 부분에 대해서만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디지털화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편의성이 있어야겠죠. 기존에 이제 XML이나 뭔가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인 문서 말고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적인 그런 문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한글 파일이나 MS 오피스 같은 그런 문서 파일,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이미지 파일 등 모든 그런 작성된 그런 디지털 문서가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명된 정보가 서명된 서명자의 그런 정보가 명확하느냐.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한 서명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면 서명 부인 거래사실 부인 방지, 서명 사실 부인 방지라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작성된 문서, 기록된 문서가 변화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리가 보존해야 될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위조 변조가 방지가 되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대상자가 글로벌 기업이거나 해외에 있는 대상자라면 그 문서가 국제 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 문서가 마찬가지겠지만 보안적인 부분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서명 부분인지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었고요. 상세적인 그런 체크 포인트와 그런 이제 저의 개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한국기업보안에서 수년간 확인을 해본 그 방법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전하고 근접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디지털 서명이라는 게 처음 올해부터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어서 디지털 서명, 전자 서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공인인증서를 많이 공인인증서 서명을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공인인증서도 전자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서명 부분들에 대해서 쉽게 떠올리지 못해서 가지고 제가 좀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AATL 방식으로 서명을 한 거고요. AATL 방식으로 디지털 서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그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 AATL 인증을 받은 조직의 명이 이렇게 서명 패널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명 속성을 보게 되면 이 서명 조직 이외에 개인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명된 날짜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자적인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서 변환된 PDF에 이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서에 가장 중요한 위조 변조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AATL로 그 서명된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명이 되었으며 모든 서명이 유효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최종 서명 이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그런 유효성을 검증을 해주는 표시이고요. 이 AATL로 서명된 디지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어도비 어크로뱃에서도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제 편집 툴로도 편집이 되지 않는데 이제 만에 하나 편집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빨간 표시로 이쪽도 이제 이런 빨간 표시로 이 인증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는 뭔가 최종 서명 이후에 서명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AATL 방식은 이 서명된 문서를 오픈하는 디바이스의 상태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이 서명의 유효성, 문서의 유효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백그라운드가 온라인 상태가 아니라 실시간 상태가 아니라 물론 실시간이 업데이트돼서 실시간이긴 하지만 백그라운드가 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OS 또는 이 OS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또는 우리 회사의 내부망에서도 그러니까 외부하고 통신이 되지 않는 내부망에서도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 공인 타임스탬프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디지털 서명을 진행하는 디바이스에 시간을 설정을 하더라도 AATL 인증 기반의 그런 디지털 서명은 디바이스의 시간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공인된 타임스탬프 TSA의 시간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의 시간을 변경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국제적으로 표준된 시간이 찍히게 되고요. 시간과 함께 서명된 위치 IP가 같이 서명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서명자에 대한 부인 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자서명,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하지만 계약서 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1인 서명도 가능합니다. 1인 서명, 그다음에 계약서처럼 2인 서명도 가능하고 다자 서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서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보내는 공문, 우리만 찍는 공문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자료나 또는 논문 자료 그리고 사내에서 쓰는 뭔가 보고 자료 등에서도 1인 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서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뭐 이미지 같은 스탬프, 실제로 이제 자필 서명 같은 이미지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탬프나 이미지가 없어도 전자적인 디지털 정보를 문서에 넣어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그 명칭을 서명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1인 서명에서는 이런 공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좀 신뢰성 있는 문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디지털 서명을 함께
사용하시면 좀 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 서명은 뭐 계약서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 내부 문서에서도 이인 서명이 필요하실 거고요. 다자 서명 같은 경우에는 뭐 단체 서명서, 뭐 행사 신청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그런 서명을 한 번에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 다자 서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디지털 서명의 좀 장점일 수 있죠. 다자 서명도. 이게 솔루션 구축 방식에 대한 좀 예시인데요. 디지털 서명 방식들은 대부분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비교적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런 계약 관리 시스템, 인사 관리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등 이제 내부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시스템에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 없이 솔루션을 좀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솔루션들을 찾아서 도입을 한다면 뭐 특히 이제 IT 쪽은 뭔가 시스템을 변화할 때 기존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검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면 전자서명 부분만 따로 빼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의 솔루션 구성도인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한 서버에 기존 관리 시스템과 함께 솔루션 부분만 탑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성도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서명 제공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그런 그 기능들인데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제공하는 항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문서 변환 그 부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서명 대부분이 PDF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뭐 오픈 소스를 사용하던 아니면은 문서 변환 솔루션을 활용하던 문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서 변환된 문서에 추가적인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텍스트 이제 추가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당연히 디지털 서명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는 그 디지털 서명 솔루션이 AATL 기반 그 솔루션이다라고 하면 HSM 그 서버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그 사용하셔야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SM은 장비를 직접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웹서버처럼 호스팅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으로 찾아서 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사용하면은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인증 부분은 이미 많이 그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없다면 뭐 도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다 아시겠지만 본인 인증 그 기관에서 주는 것도 API 방식으로 되게 비교적 쉽게 주기 때문에 쉽게 적용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ATL 인증이라는 걸 제가 많이 언급을 하는데 AATL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국제적으로 국제 감사 기관이라는 그런 웹 트러스트 기관이 있습니다. 이 웹 트러스트 기관은 웹 브라우저와 그다음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의 OS 기기들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국제 표준 기관이고요. 이 기관이 인증한 그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이 인증 기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웹상에서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그 발급을 하는데 그 인증 기관이면 국내에서는 이제 공인 인증 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관에서 어도비 트러스트 리스트라는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AATL 인증서고요. 그 이 인증서는 반드시 웹트러스트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 웹트러스트 인증받은 인증기관에서 AATL을 인증할 때는 국내에서 이제 국내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기본적인 제출 서류를 조직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제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114에 있는 대표 전화
대표 전화를 걸어서 신청자를 바꿔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청자가 그 조직에 근무하는 사람인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웹트러스트에서도 이 인증기관이 검증한 그 이 인증서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검증 방식이 좀 까다로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제가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려서 비교적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발급되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발급이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말 그대로 신원이 명확하고 그 신청자가 명확하면 발급이 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가 되는 그런 인증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인증서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인증서고요. 이 인증서로 서명한 그런 그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중국, 뭐 일본, 뭐 동남아시아 대부분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AATL 기반의 그 전자 서명, 디지털 서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통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HSM 관련된 건데요. HSM은 이제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있어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탈레스를 홍보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건 아닌데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도 탈레스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미지를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국내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들도 이 그 HSM 이 장비를 사용해서 인증을 기본 스펙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네이버나 신한은행, 뭐 페이커, SK텔레콤 등에서 이 장비를 쓰고 있고요. 공인전자문서 그 보관 사업자인 이제 한국무역통신 이제 공인인증 사업자죠. 그분들도 이제 이런 HSM에서 인증 kit값을 넣어서 이 AATL kit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을 좀 여러 가지 뭐 보안 그 레벨 뭐 이런 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CC 인증이 되고 가장 좀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키 관리를 뭐 일반 서버에서도 가능하고 뭐 개인 PC에서도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 아무리 이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관리자가 뭔가 도덕적 해이로 마음을 먹는다면은 물론 이제 뭐 기술적인 보호 장치 때문에 빼내기는 어렵겠지만 도의적으로 이제 이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HSM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간 kit값은 절대 빼낼 수가 없습니다. 빼낼 수가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새롭게 리셋을 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보안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그런 그 디지털 서명에 대한 그런 좀 안전한 도입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그 한국기업보안 유사인에 나와 있는 이제 정보 좀 이런 정보로 저희 아마 나눠드린 교재에도 아마 저희 정보가 있을 겁니다. 거기로 연락 주시면 꼭 저희 회사가 뭔가 물론 저희 회사도 수익이 필요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 전자 서명, 디지털 서명의 그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서명, 그다음에 문서의 디지털화를 이루기 위해서 올바른 그런 방식을 좀 안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